사실 카발레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카발레의 원리보다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사이클로이드 주로 이제 앞부분에 문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서는 주로 다룬 게 이제 카발레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특정 함수 영역의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소재를 켜서 사이클로이드로 끌어온 것 뿐이야.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할게요. 이게 교과상에서는 잘 다뤄지진 않지만은 논술 문제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 자주는 아니야. 종종 이제 등장하는 그런 소재일 것이긴 해.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변형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문제에서는 출제되기도 하니까. 자, 바퀴에 야광 패널이 붙은 자전거가 어둠 속에서 지나가면 이 야광 패널이 매우 독특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휙휙휙 돌아가면서 움직이겠지? 그렇지? 꼬이면서 독특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 곡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된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직선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원 위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이다. 자전거 바퀴의 바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양옆으로 붙여서 보면 이렇게 해서 휙 갔다가 또 휙 갔다가 휙 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다리에 아치 모양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곡선을 우리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 합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건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 때문에 보는 거야. 봐봐. 자, 최초에 여기 A에 놓여 있던 점이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알겠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이 바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P의 위치까지 이렇게 갔다고 하자. C의 중심이 C에서 C'까지 이동했다고 하자. 그러면 A는 처음 여기서 바닥에서 떨어지겠지. 여기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치? A의 위치가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바퀴하고 같이. 그치? 바퀴와 같이 이렇게 A'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요 최초의 점을 우리 원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때 A'A'에 여기를 X축, 여기를 우리가 최초의 축을 갖다 우리가 Y축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A에서 A'으로 이동되어 있을 때 이 A'의 위치에서의 XY 좌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각각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때 이 A'의 XY 좌표는, XY 각각의 좌표는 뭐 가지고 나타냈었냐면, 이 중심 있잖아요. 중심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P죠. 그치? 이 수선의 발과 C', A', 중심이 이동했었을 때 C'과 A'이 이루는 각도 세타, 회전각 세타. 요 각도 세타를 가지고서, 요 각도 세타와 반지름 R을 가지고서 요 X와 A, X, Y 값들을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게 돼. 세타와 R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이거는 사실 벡터 합성법을 사용하면 쉬워. 벡터 합성법은. 왜냐하면 이 벡터 합성법이 쉬운 이유는 원점으로부터 OA'을 벡터를 이거 직접 구하는 건 꽤나 어려워요. 곡선이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 OA'을 OC'과 C'A'의 합성으로 이걸 합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 왜? 각각의 OC'과 OC'A'는 각각의 상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OC'는 항상 Y 값이 어때? Y가 R로 고정돼 있어요. 이 벡터는 Y가 R로. 그 다음에 C'A'은 거리가 R로 고정돼 있어요. 거리가 R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값이 다 변하는 xy가 모두 변하는 이 직접적인 벡터보다는 원이 아무리 굴러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지. 반지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C'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C'의 위치를 먼저 추적하고 C'부터 거리 R 내에 무조건 존재하는 A'를 추적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인 거야. 벡터의 합성을 이용해서.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합성법으로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C'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C'의 위치, 중심이 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원의 중심의 이동 위치부터 찾는 거야.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유형이야, 이것도. 사이클로이드 곡선 유형. C'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C'의 위치는. Y는 무조건 R이란 말이야. 그치? X는. C'의 X값은. OP의 값이지? 선분 OP의 길이죠? 그치? 선분 OP의 길이야. 근데 선분 OP의 길이는 결국 뭐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이거는 이것의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렇게 찍 하고 뜯어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심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OP의 길이는 결국 PA'의 호의 길이와 같고, PA'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요 세타에 의해서, 세타와 R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게 돼? R 세타가 되어지게 되지?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직 방향에 대해서. 회전각 세타만큼, 원의 회전각 세타만큼. 굴러가면서 회전한 각도 세타. 자, C'의 벡터 성분 바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C'A'를 구하게 되면 C'를 원점으로 봐서 A'을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그러면은 Y값은 어떻게 되어지? Y값과 이건 X값만 찾으면 되잖아.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Y값은 뭐야? C'A' 벡터의 성분은 여기는 OC'이고 요 성분은 X값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네. 그치? 응? 이쪽으로 있으니까 여기 원점 왔을 때 마이너스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값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 이 두 벡터를 합성한다. 합한다. 이 두 벡터를 합하면 결국 성분합이죠, 이거는. 그렇지? 벡터 합성이니까. 그래서 R로 묶여서 R에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결국 OA'은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원이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회전각 세타를 이용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XY로 나타내긴 어려워, 이거는. 그냥 단순한 XY로 나타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함수로, XY의 함수로 나타내기는 어려워. 만일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나타내서 XY의 함수식으로 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연립해가지고 세타를 소거시켜서 XY를 연결시켜야 돼. 근데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사인, 코사인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세타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단위라는 건 식으로 만들면은 고등과정에 다룰 수 있는 수식을 넘어서게 돼. 그래서 저 중심각 세타를, 알겠지? 저런 벡터적 합성법을 이용해서 중심각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로따로 나타내는 게 X, Y 각각. 그래서 X 이퀄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그 다음에 Y 이퀄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2차 곡선에 가게 되면 이 매개변수 방정식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더 뒤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사이클로이드 부수화법이야. 물론 예전에 이제 중앙대 문제에서 이런 단순한 사이클로이드 외에도, 단순한 사이클로이드 곡선 외에도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런 사이클로이드 곡선, 변형된 사이클로이드 곡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인간들이 뭐 심심하다 보면 별짓 다 하잖아. 그래서 저런 기본형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원이 굴러가는데 최초의 점 P가 있다고 하자. 요 점이 굴러가는 거야. 평면으로 굴러가는데 이것이 아니 여기에 P의 점을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바깥쪽, 이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P'이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OP를 연결한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요 P'이 굴러간다고 하자. 그러니까는 이런 안쪽에 바퀴에 작은 바퀴가 있고 바깥쪽에 작은 바퀴가 있어 둘이 붙어있는 판이야. 둘이 붙어있는 판이고 안쪽 바퀴가 어떤 면을 따라서 움직여서 있는 거야. 그럴 때 바깥쪽 판에 그치? 연장선상에 P의 연장선에 P'의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문제. 이것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거든. 혹은 여기에 내부에 있는 점에 이동하는 모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바깥에 있는 점은 어떻게 이동하게 돼? 얘는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조금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되게 돼. 아까 전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런 아치 모양이 있잖아. 그치? 분명히 얘도 P가 위를 향할 때는 이쪽 위에 올라가 있겠지, P'도. 그치?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한 바퀴 오게 되면 이쪽에 오게 되지. 근데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봐봐.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얘가 요만큼 이동했을 때 P가 조금 올라가잖아?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P'은 훨씬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데 비해서 그것의 바깥쪽은 아직 원래의 점을 원래의 수직선 바깥쪽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전할 때 회전 중심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굴러가는 순간에 회전 중심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갈 때. 그래서 처음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거는 바깥으로 약간 나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추적할 수 있어요. 알겠지? 왜냐면 이것의 좌표는 이것의 좌표로부터 y값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주어졌던 매개변수 방정식의 몇 가지 요소들만 변화시키면 돼. 중앙대 문제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점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구해라. 자, 여하튼 위 그림에서 원점에서 X축에 접하고 있는 반지름 R인 원 C가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굴러 이동하여 점 P에서 접하는 원 C'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원점과 접한 점 위에 해가지고 시계 방향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생각하자. 이거는 이미 이제 했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유도되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야. 자, 이건 이제 카발레르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지. 우리가 익히 앞에서 봤던 거고. 자, 문제 1에서 반지름이 A인 원 C와 장축과 단축이 각각 A와 B인 타원 2로 주어지는 타원에 대해 카발레르 원리 적용하여 타원 2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여줬던 거야. 앞에 문제 할 때. 그치? 자, 원이 한 바퀴 돌아. 문제 2번. 원이 한 바퀴 돌아 만들어진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모두 닮은 꼴임을 보여라. 사이클로이드 곡선들은 원의 반지름과 상관없이 모두 닮은 꼴이다. 이걸 보이려는 거야.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지. 두 곡선 S1과 S2가 닮은 꼴이라 하면 S1과 S2를 적당히 위치시키고 적당한 점 O를 잡으면 O에서 시작하는 임의의 반직선이고, 곡선 S와 S2가 만나는 각각의 점 PQ에 대해 P 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사이클로이드의 시작점은 같아. 근데 반지름이 다르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지. 이때 원점을 놓고 임의의 직선을 걷을 때 이것의 거리의 비가 일정하면, 알겠지? 그러면 이 도형은 둘이 뭐다? 닮은 도형이다. 얘를 굳이 중심이라는 걸 찾아서, 중심이 없을 수도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굳이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닮은 비로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알겠죠? 두 도형이 닮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원의 한 교점을 만든 다음에, 접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접점으로부터의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줘도 이것도 닮은 비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기하 문제야, 순수하게.
사실 뭐 여기서 다루는 카발레로 원리보다도 중요한 게 요 앞부분에 기하 문제 푸는 건데 다음에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설문지 작성한 거 지금 바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과제 다음 주까지 까먹지 마. 알겠지? 답안 작성한 지 오래됐어. 자, 여기 반에다가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반에다가 4시 반이라고 4시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4시 반이라고. 그 반 엄청 사람 많아요? 아니. 5명, 6명. 여기보다 안 많지. 여기보단 많지. 여기보단 많지. 쌤 이번에 시립 때 모의 논술 문제 보였어요? 어. 어려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에요? 시립대 문제는 뒤에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한번 풀어볼까? 다음 주에? 아니 저 학교에서 풀었어요. 학교에서 풀었어? 근데 논술에서 제시문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응. 학교에서 문제 내는 건 맘대로야. 꼭 제시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응.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없는 문제를 쓰지. 소문항, 단편적인 문항 4개로 이제 구성되고 작은 소문항들만 한두 개 정도 엮어지는 그런 문제로 내기도 하거든. 야,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어. 총점이 400점이에요. 그치. 문항, 소문항 하나당 100점씩. 너무 죽겠다. 자, 설문지 주시고 끝냅시다.